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023년 2월 1주차 형사법 옳은 지문으로 복습하기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2번 지문입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3번 지문입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대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 능력이 있다. 4번 지문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5번 지문입니다.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 증거로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증거동의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도 그 증거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6번 지문입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7번 지문입니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8번 지문입니다.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9번 지문입니다.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판사에게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0번 지문입니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11번 지문입니다.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가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12번 지문입니다.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 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3번 지문입니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 취소 신청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14번 지문입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5번 지문입니다. 관할 위반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물관할의 유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한다. 16번 지문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에서는 그 판결 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판형 유치 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17번 지문입니다.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 사실, 증거의 유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의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18번 지문입니다.
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 이후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19번 지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인위적 감면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번 지문입니다.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1번 지문입니다. 항소법원의 소송 계속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 사건이 2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22번 지문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 제기 후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 없이 상고 취하를 하였다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없다. 23번 지문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기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24번 지문입니다. 검사는 반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서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5번 지문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